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5시 25분 4월 8일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도 불타는 금요일에 맞춰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고, 사실상 이때 크게 내려 찍었던 요 구간 이후에 반등은 좀 빨리 나왔었지만은 이때 하락은 이때 거의 2배 규모로 내려 찍었기 때문에 내려 찍은 힘이 훨씬 더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간은 걸리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다시 야금야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가는 그림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올려놓고 살짝 뺀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또 크게 이제 심적으로 부담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려놓고 조금 조정 나오고 이런 식으로 몇 번 하다가 이렇게 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구간에서 좀 힘차게 올려주면서 바로 이거를 뚫어내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과거 차트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요때 이제 쭉 주고 한번 눌리고 요런 식으로 강하게 올렸듯이 쭉 주고 한번 눌리고 강하게 올리는 요런 식의 패턴이 나왔을 때 6,200만원짜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아주 해피한 4월달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런 그림을 만들어 주려면은 일단 전고점까지는 일단 가주는 그림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바로 요 자리겠죠. 5,700만원짜리까지는 어떻게 저떻게 가줘야 뭐 한번 저항 맞더라도 결과적으로 여기서 요런 식의 삼각 수렴을 그리다가 돌파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이 지금 반등은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전혀 쫄 필요 없다, 추매를 살살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겠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은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제 나스닥 선물이 현재 0.6% 정도 이렇게 횡보하다가 지금 쭉 상승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선물 쪽 움직임과 좀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많이 빠지기도 했고 이 구간에서 시간을 좀 끌긴 했지만 살살 올라가는 모습이 상당히 좀 괜찮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어제 영상에서도 이렇게 쭉 말씀드렸지만은 댓글로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의 메시지라든지 분석 요청을 해주시는 그런 댓글들을 이렇게 이제 쭉 보는데, 데이비드 C 님께서 일단은 코인타임즈 제일 먼저 챙겨 보는데 지금 상황,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든지 긴축에 따른 전망이 지금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채널들은 시즌 종료를 이야기를 한다는데 더 정확한 단기나 중기적 관점을 알고 싶다고 하셨네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매번 방송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비트코인이 가진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치고 올라오는 중국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속에서 경제 상황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우리가 긴 역사를 놓고 봤을 때 10년, 20년의 미국의 증시 상황이라든가 또는 이제 국내 증시 상황, 비트코인 차트를 우리가 봤을 때도 결과적으로는 우상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기적이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어쨌거나 시장의 지표들은 우상향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지표들이 우상향하는 이면에는 찍어내는 화폐, 그러니까 이제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그 기업의 가치가 물론 좋아서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찍어내는 화폐가 많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10년 전의 10,000원과 지금의 10,000원을 생각해 보시면은 10년 전에는 10,000원으로 김밥을 5줄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요즘 가보십시오. 김밥 한 줄에 4,000원, 5,000원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그러니까 10,000원으로 김밥을 2-3줄밖에 못 사는 바로 그런 또 인플레이션 현상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지표들은 찍어내는 화폐의 양에 비례해가지고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은 거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해칭을 할 수 있는 가치 저장의 수단과 또 화폐로서의 기능과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와 같은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장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일단 차트적으로만 봐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 추세라는 게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 그리고 고점도 높아가고 있다라는 흐름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이런 추세 안 속에서, 물론 여기를 뚫어내게 되면은 이런 초강세장이 오는 건데, 아직 이것까지는 우리가 물론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는 구간들 같은 경우에 최소 6천만 원짜리나 이제 7천만 원짜리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로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나 그런 거시 경제적인 요소, 그런 불안감들도 이미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구간에서부터 금리 인상이니 긴축 정책이니 대한 엄청난 공포감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나스닥이 쭉 빠졌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이라든지 테슬라의 실적들은 거의 작년 말 기준으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내면서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때 찍어낸 화폐의 양과 더불어가지고 그게 이제 플러스 효과로 인해서 쭉쭉 갔다가 살짝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긴축 정책에 대한 공포감이 여기서 다 반영이 됐고, 지금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물론 1차 기술적 상승일 수도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여기가 이제 바닥이 확인됐을 때 안정적인 우상향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강세장에 올 수밖에 없는 6가지 이유는 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차트에서 나타나는 그림하고, 또 비트코인이 과거와는 좀 위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이나 NFT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이 많이 없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특히나 이제 알트코인 대불장이 작년에 한번 오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관심을 두기 시작을 했고, 그게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어떤 기술,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점에서 더 부각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투자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바로 크립토 시장의 자금 유동성, 전체 시총을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로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 웹3 분야로 지금 다 뛰어들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보통 기업들이 아니죠, 여러분들. 미국의 지금 기업들을 보면은 그 엄청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물건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전 세계적 기업들이 이런 블록체인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통해서 비트코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 대체 불가능한 화폐로서의 가치, 그리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하게 전 세계에 드러냈다는 것이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탈중앙화된 화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전 세계적인 국가들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나 옐런 재무장관까지도 이제는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특별 연설까지 할 정도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관들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블록체인의 테마, 그러니까 과거에 IT 버블이라는 테마도 있었고, 주식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 붐이 열면서 뭐 신라젠이나 HLB 같은 바이오 회사들, 그러니까 이름 뒤에 뭐뭐닷컴이라고만 붙여도 주가가 10배, 5배씩 뛰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기업 이름에 뭐뭐 바이오자만 붙어도 바이오주로 엮이면서 펌핑이 크게 나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이제는 메타버스와 게임이라는 거죠.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자금이라는 건 항상 회전이 되게 돼 있고, 물론 마지막 펌핑 피날레 구간에서는 거품이 낄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거품이 낄만한 정도의 어떤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특히나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재조명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장, 이 테마는 바로 올해부터가 더 본격적으로 꼽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은 우리는 이제 상방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도 비트코인 10만 달러, 15만 달러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흐름으로 봤을 때는 물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죠. 여기까지 전고점까지 가는 시간 동안, 여기도 7월부터 11월까지 거의 4달, 5달 동안 올라갔죠.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도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긴 시점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4달, 5달 동안도 충분히 어떤 우상향하는 랠리를 그려볼 수 있고, 24년 반감기를 맞이해서 대규모 펌핑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에 맞춰서 매매를 하면 되고, 특히나 나스닥이랑 또 동조화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나스닥 차트는 이렇게 보시면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주봉인데 계속 올라왔죠. 2023년부터라도 보시면 계속 올라왔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크게 때려 맞은 구간, 크게 때려 맞은 구간 이후에는 항상 직전 전고를 뚫어내는
직전 전고를 뚫어내는 무빙이 나왔었기 때문에 나스닥이 이런 식의 무빙을 보여주게 되면은 당연히 비트코인도 전고를 돌파해서 날아가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설사 비트코인이 요 자리 한화 기준으로 4천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럼 그때 그냥 전부 다 그냥 때려치우면 되는 거겠죠. 근데 이 구간 아래로는 이제는 사실 거의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여기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매집의 주체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3번 고래도, 그 3번 고래가 엄청난 물량을 샀다 팔았다 하는데 아직 정체도 모르죠. 그리고 이 루나 재단의 도건 대표도 루나 재단의 어떤 이제 기축통화로서 12조 원을 지금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클 세일러, 이 마이크로 스트레치도 계속 사고 있고, 테슬라도 사놓고 지금 안 팔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리플 소송도 좋은 쪽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크립토 시장에서 상방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트코인의 상황, 그리고 거시적인 경제 상황에 맞춰서 매매를 돌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항상 이 비트코인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알트 매매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현재 42.7K, 제가 요 정도 42.7K 정도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찍고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 고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이 또 좀 나와줘야 되는데, 고점은 사실 고점도 뭐 그렇게 높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딱히 고점이 낮아지고 있지는 않지만 고점 자리는 좀 유지를 해주면서 저점은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런 삼각 수렴의 형태를 이제 돌파를 했을 때, 그래서 최소 요 라인이 좀 중요한 라인이죠. 딛고 올린 자리고 상당히 여기서 저항을 많이 이제 받았던 그런 구간인데, 요 자리 바로 44.5K입니다. 이 44.5K 44,500달러 구간을 넘겨줘야 돼요. 일단 요 구간을 터치라도 해주고 요런 식으로 조정받고 요런 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좀 시원하게 뚫어준다든지, 그래서 요런 박스권, 지금은 이 하단 박스권이지만 이 상단 박스권에서 놀 때 이 44.5K와 이 45.3K 라인 정도의 박스권에서 놀아준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계단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이 44.5K 위로 쳐주고 여기서 요런 식의 그림을 보여주게 되면은 전 사실상 이걸로 조정은 끝난다라고 봅니다. 이걸로 조정은 끝난다. 이 구간에서 나온 조정, 자 8시간 봉으로 보시면은 항상 골을 파면은 올렸고 골 파면은 올렸어요. 골 파고 올렸고 골 파고 올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진상승 구간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이런 약상승, 그러니까 제가 요 라인 44.5K 위로 좀 올려놔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서 바닥을 찍은 다음에 어느 정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찐으로 준단 말이죠. 이 구간에서도 여기서 요 구간을 회복을 해주고 V자로 골 파운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권이 되는 이 박스를 만들어주고 올린단 말이죠. 여기도 이제 박스를 만들어줬고 박스를 만들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도 또 박스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박스가 이제 형성돼가지고 본격적인 상승이 터지기 전까지는 이제 최소 1주에서 뭐 한 2주 정도의 기간은 소요가 됐었던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조금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무빙을 좀 보여주다가 이제 요거를 이제 뚫어내면서 요런 식으로 가는 무빙이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비트코인 차트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고 반등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식의 골파고 다시 올리는 이런 패턴을 지금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알트코인들로 매매를 해야 되냐, 그거를 또 제가 가져왔는데,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반드시 초급등할 코인 3개 어제 들고 왔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을 말씀드렸죠. 이더리움 클래식을 요때 4월 7일자 요때 이제 탑3 코인 해가지고 첫 번째 이더리움 클래식이었죠. 요거는 이제 영상 찍기 전에도 멤버십 방에도 다 설명을 드렸었던 코인이고, 요때 이제 48,920원에서 자 요때죠. 요때 아주 기가 막히게 저점에서 잡아드렸습니다. 요때 어제 말씀을 드렸고 영상에서, 자 요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반등이 지금 쭉쭉쭉 잘 터지고 있죠. 이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코인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코인입니다. 지금 바닥을 찍었는데 원래 이 정도로 크게 상승을 줬으면은 좀 더 빠져도 되거든요. 4만원 선까지 빠졌다가 요런 식으로 가도 되는데 좀 급하게 바로 반등을 줬어요. 이거는 팔 생각이 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개미 한번 털고 2차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코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특히나 이더리움이 POS 방식으로 채굴 방식을 변경하게 되면은 이더리움의 채굴자들이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넣으면서 해시레이트 증가에 따른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는 아주 포텐셜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클래식은 저는 아직도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최소 65,000에서 7만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세럼이죠. 올렸다가 세럼도 어제 여기서 다시 힘차게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자, 이렇게 반등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3,200원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때죠. 요때 말씀을 드렸고, 3,200원대에서부터 지금 3,440원까지 무난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3% 가까이 반등을 쳐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세럼도 더 가야죠. 왜 더 가야 하냐면은 답은 거래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세럼이 역대급으로 들어올렸을 때 들어온 거래량하고 지금 들어온 거래량하고 비슷해요. 근데 가격 펌핑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매집이라는 거죠. 이거는 매집입니다. 이 세럼이라는 이 코인은 충분히 6,000원, 7,000원까지도 좀 갈 수 있다. 왜냐면 세력들이 평단가가 대략 이 정도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0원이라는 건데 2배 튕기면은 이제 6,000원. 오버슈팅하면 9,000원까지도 9,000원짜리, 그래서 6,000원에서 9,000원짜리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거 없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빨리 잡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봉상의 거래량으로도 양봉으로 터트리면서 다 쭉쭉 올려서 꼬리도 안 달리고, 그리고 나간 거래량이 있나요? 없어요. 음봉으로 떨궜지만은 거래량이 없었다. 이거는 좀 페이크다라는 거죠. 개미털기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럼도 우리가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제 에이브도 말씀드렸죠. 에이브도 이런 식으로 빠지면은 충분히 한번 매수해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이브는 아직 뭐 그렇게 시원하게 반등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뭐 괜찮습니다. 이 에이브라는 코인도 조금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아래 꼬리 달고 좀 올려놨고, 여기도 지금도 꼬리 달면서 올리고, 아마 지금 구간을 저점 삼아서 요런 식의 추세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멤버십방에 아발란체 104,800원에 사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벌써 이렇게 수익이 터지고 있죠. 5%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굉장한 호재 뉴스가 터졌죠. 바로 테라 재단에서 UST 준비금을 1억 달러 상당의 아발란체를 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테라 재단의 자금력이 어마어마한데 그 자금력으로 비트코인을 현재 12조까지 매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계속 사모으고 있는 와중에 아발란체까지 사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바로 요거 뉴스 뜨기 전에 들어갔죠, 저희는. 그래서 아발란체도 지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죠. 자, 이렇게 이제 104,800원에 잡아드렸는데 요 구간이죠. 요 구간 대비해서 지금 쭉쭉 잘 올라가고 있다. 물론 조금 천천히 움직일 수 있는 시가총액이 거의 29조에 육박하는 그런 코인이지만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우리 아발란체는 또 해외 차트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자, 아발란체의 해외 차트 일봉입니다. 이 구간에서부터 결과적으로 지금 저점을 계속 높이고 고점도 계속 높여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런 파동이죠. 파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110달러에서 120달러 라인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무빙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 한 2-3개월 내로 이 전고점 뚫는 도전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마지막 피날레 빔이 또 쭉 나오면서 그런 것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위치죠. 자, 그리고 오늘 니어 프로토콜도 급작스러운 펌핑이 좀 나오면서 24,000원대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이 니어 프로토콜도 제가 최근에 비트가 빠지는데도 이 얘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이상하다, 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요때죠. 4월 6일자에 여기를 뚫어내게 되면은 21,000원짜리를 뚫어내게 되면은 25,000원짜리까지도 한번 다, 자, 요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니어 프로토콜도 그래서 오늘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요런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누구보다 빠르게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좀 확실하게 수익 챙겨가실 분들은 하단의 전화번호 010-2309-2636 요쪽으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돈 복사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누구보다 빠르게 공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우리가 좀 거래량이 터진 그런 코인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많이 빠졌는데 아직 안 올라간 코인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빠져놓고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걸 봤을 때 심상치 않다. 그래서 이 플로우는 오늘은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안 나오고 있지만은 이 플로우도 아마 조만간에 이 뚫지 못했던 10,000원의 벽을 이제 뚫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파워레조도 여기서 피르침을 한번 만들었지만은 요런 패턴 계속 나왔던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요런 거 나오다가 또 요런 거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골렘 같은 코인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 골렘은 여기서 물려도 탈출시켜줘, 여기서 물려도 탈출시켜주고 그냥 무조건 탈출시켜주는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렘도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 샀다라도 하더라도 지금 같은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물타기를 해줘서 평단을 요 정도 평단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요런 식의 무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플레이뎁도 많이 빠졌죠. 이 플레이뎁도 최근에 삼성물산 쪽, 에버랜드 쪽이랑 협업을 하면서 쭉 올렸다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살만한 위치거든요. 여기서 사가지고, 플레이뎁은 주봉으로 봤을 때 과거에 거의 뭐 4,000원대까지 들어 올렸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집을 한 이후에 2,000원대까지는 한번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코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많이 빠진 구간에서는 우리가 뭐 매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엔진 코인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으로 많이 빠졌고 충분히 저점이고, 4시간봉 기준으로 최근에도 쭉 상승을 주고 나서 푹 빠졌지만은 상당히 빠르게 회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려 찍었는데 회복력이 빠르다라는 거는 이 구간은 좀 개미털기 구간이자 손바뀜 구간, 이 구간에서는 누구는 팔고 누구는 쓸어 담았는데 보통 털리는 쪽은 개미거든요. 그리고 들어오는 쪽은 세력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 코인도 일봉상으로 거래량이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터지고 있어요. 쭉쭉 다 양봉이죠. 양봉으로 거래량이 터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상 매집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진 코인도 저는 충분히 이 구간에서부터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엔진 코인 최소 3,000원짜리까지는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엔진 코인 댓글로 문의 주신 분들 좀 몇 분 계셨는데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정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쭉쭉 추려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좋아요, 댓글, 그다음에 구독 정말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팍팍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거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쭉 줬던 거를 다시 다 내렸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다시 매수를 했을 때 다시 한번 위로 올리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크게 올랐던 진리카 있죠? 진리카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 안 깨면은 여기서 시간 끌다가 조금 추세를 다시 한번 요런 식으로 돌렸다가 요런 식으로 빠지는 요런 마지막 설거지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어서, 요런 설거지 파동도 한번 먹어볼 수 있는, 여기 안 깨야 됩니다. 여기 깨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도 요 라인 150원 손절 라인 잡고 우리가 충분히 공략해볼만 하다. 왜냐면 충분히 빠졌고 옆으로 기고 있기 때문에 요런 거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진리카가. 그러니까 지금 양봉 뜨는 거 말고 음봉 뜨는 거 중에서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 여기 하단에서 음봉 들어온 애들 중에서 펌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지금은 음봉 띄우고 있지만은 많이 반등을 나와준 상황에서 조금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요런 구간에서 준비 운동 몇 번 하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뉴스들을 빠르게 살펴보면은 제넷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새로운 규제보다는 기존 규제 틀을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폭탄 규제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옐런 장관의 연설에는 폭탄 선언이 없었고 가상자산 업계에 놀라지 않게 하도록 좀 조심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좋은 얘기도 안 했고 그렇게 나쁜 얘기도 안 했고 그냥 미적지근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파월 장관도 마찬가지고 이 고위급 인사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지는 무게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너무 나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좀 미적지근한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뭔가 희망적인 발언을 해주기를 항상 기대는 하고 있죠. 그렇지만 뭐 어떤 우리가 반길 만한 그런 뉴스는 없었다라는 것이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형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중동과 유럽 지역으로의 사업 확장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중동 지역이라는 데는 굉장히 또 오일머니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중동 자금이 또 비트코인 쪽으로 흘러 들어오고 얘네들이 채굴에 또 관심을 모으기 시작하면은 또 막대한 자금력이 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와가지고 펌핑에 또 힘을 줄 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보다 더 많다, 요런 식으로 또 셀시우스라는 암호화폐 대출 회사에서 15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제 12만 9천 개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15만 개면은 이제 8조 정도 되죠. 8조 정도의 비트코인을 이제 셀시우스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거대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비트를 축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테라랑 아발란체 최대 규모 동맹. 그러니까 동맹도 동맹이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US 테라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이 아발란체가 부족해짐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부족해지면은 가격 상승은 일어나게 돼 있는데 이 아발란체 이 업비트 차트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얼마 전에 굉장히 이상한 이 봉 하나가 김프가 막 김프를 붙이면서 14만원대 15만원대까지 치고 빠지는 이런 피레침을 그려놨는데, 아마도 이런 대형 정보를 미리 알고 누군가가 매수를 이제 여기서 긁은 게 아닌가. 근데 아무래도 호가창을 보시면은 물량이 없죠. 이런 데만 물량이 좀 박혀 있긴 한데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코인들은 업비트 기준보다는 아무래도 바이낸스 기준으로 보는 게 맞지만은 아마 누군가 업비트 쪽에서 긁었던지 이 국내 개미가 긁은 건지 정보를 미리 알고 이렇게 좀 긁은 흔적이 아닌가. 근데 아무래도 호가창이 얇다 보니까는 시장가로 긁다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그거 좀 의심이 되네요. 자, 그리고 리플과 NBA 레전드 마이클 조던이 마이클 조던을 테마로 한 NFT 컬렉션을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리플이 현재 978원 정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런 프로젝트들은 이 리플 쪽에도 굉장히 이제 좋은 뉴스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그레이스케일의 창업자 베리 실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DCG가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니어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니어 프로토콜의 주가가 좀 많이 어느 정도 좀 펌핑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 뉴스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니어랑 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이런 폴리곤 같은 코인들의 시가총액이 현재 이제 14조 정도가 되는데 이 니어 프로토콜은 이제 가격이 펌핑이 많이 나서 지금 15조입니다. 지금 폴리곤을 좀 능가하는 시가총액을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니어 프로토콜의 해외 차트인데 이 해외 차트로도 요 전고를 지금 돌파할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들어가기에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고, 설사 여기를 뚫어낸다라고 하더라도 뚫는 척 하면서 개미 꼬시고 싹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더블탑을 만들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런 코인은 지금 추격해서 들어가기에는 좀 위험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이런 거는 이제 하더라도 소액으로 단기적인 접근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랑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규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은 비트코인의 불리한 결과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집권 후에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정치적 입장에는 급격한 변화가 있었지만은 이 옐런 재무장관이 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로부터 혁신 및 암호화폐의 유지 중요성에 대해 조언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은 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는 미국의 유명 투자자들까지도 크게 불리한 그런 결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괜찮은 소식이죠. 그리고 이제 멕시코의 상원 의원 인디라 캠피스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써야 된다, 이런 법안을 지금 발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멕시코 의회는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에 대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비트코인 같은 기술을 수백만 명이 금융 시스템에 포함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재정적 표용을 실현하는 기회다, 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멕시코의 3위 재벌 살리나스 같은 경우에도 재산의 60%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살리나스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통신, 미디어, 금융 이런 거를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의 가전 소매점 일렉트라에서는 비트코인으로 현재 결제 대금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굴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돈이 많은 부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유명 테니스 선수죠. 세레나 윌리엄스. 자, 이분입니다. 이분 세레나 윌리엄스인데 지금 남자 아닙니다. 여자죠. 여자 테니스 선수인데 정말로 무시무시한 그런 선수인데, 이 세레나 윌리엄스도 블록이죠. 잭도시의 회사 블록 쪽에 이제 캐시앱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비트코인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 미식 축구 선수, 미식 축구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에런 로저스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최선의 방어는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UFC 2종 격투기죠. 종합 격투기 대회, 굉장히 유명한 이 스포츠인데, 이 UFC에서도 유료 경기에서 파이터들에게 파이트 보너스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줄 것이다, 요렇게 얘기를 했죠. 지급은 크립토닷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자, 지금 테니스도 그렇고 미식 축구, UFC까지 이런 굉장한 스포츠의 후원사들이 전부 다 이제 블록체인 회사들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가 즐기는 그런 광범위한 팬층이라든지 시청자층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광고를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10명이 테니스 경기를 보고 있는데 세레나 윌리엄스가 비트코인 홍보를 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나도 한번 사볼까? 이러면서 엄청난 자금이 또 이 블록체인 시장으로 물밀듯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마케팅 수단이고, 이런 유명한 선수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홍보에 나서고 있다라는 것 또한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주요한 요인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도 블록체인 관련주들이 2024년까지 매년 16%씩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2년인데 매년 16%씩 24년까지 3번이 올라가게 되면은 거의 60%, 70%, 80%가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블록체인 관련주만 그렇게 올라갈 것이냐? 그 핵심인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의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강력하게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패권 국가를 놓치면 안 된다. 코인 전담 기구를 지금 빨리 만들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고, 시총 55조 원인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이제 편입이 된다. 자, 그러면서 국내 코인 발행 허용이라든지 코인 투자 수익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이제 정책이라든지 거래 활성화, 그리고 가상자산 발행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이제 조금 공격적으로 시행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근데 이런 거는 좀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시장을 선점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막 거품 꼈을 때 들어가면 늦어요. 지금 초기 시장에 진입해서 빨리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면서 마무리를 하자면은, 일단 지금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고, 다만 이때도 큰 하락 이후에 요런 거 내려찍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죠. 여기도 내려찍고 올리고 내려찍고 올리고, 이런 내려찍기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랬을 때 한 뭐 42K 정도 찍고 뭐 요런 식으로 올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도 그렇게 깊게 빠질 수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매집하는 주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빠진다 해도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겠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이제 금요일에 나스닥이라든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좀 올라주고 끝나야 주말에 알트 또 펌핑장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금요일장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나올지 지켜보면서 대응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멘탈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안전한 투자, 성공 투자 하셔가지고 제대로 돈 복사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